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1960년대로 돌아가 개발연대 시대를 다루면서 느낀 겁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의 친딸 박근혜 씨가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어서 그에 대한 평가는 참으로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분이 대한민국 근대화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박정희라는 한 인간이 심혈을 기울인 경제기획원,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정희라는 한 인간이 겪어온 위기와 반전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1962년 송효찬 내각 수반실에서 보낸 인물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를 찾았다. 김학렬과 관련한 내각 수반실의 인사발령에 경제기획원이 조직적으로 항명을 했으니 경제기획원 김유택 장관을 본보기 차원에서 경질하라는 것이었다. 카카, 송효찬 내각 수반입니까? 김유택 경제기획원 원장입니까? 선택하십시오. 이놈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왔구만. 김유택이를 선택한다고 하면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내각 수반실의 인사를 문제 삼았다고 할 것이고, 김유택이를 경질하면 경제기획원의 모양새를 쭈그러뜨려서 내 힘을 빼겠다는 거 아닌가? 교활한 놈들. 카카, 빨리 답변을 주십시오. 가서 송수반한테 전해. 나 박정희는 무엇보다 내각 수반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그럼 김유택 원장을 경질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 원장이 송수반의 명령을 거역한 이상 경질이 순리라면 그렇게 해야겠지. 어려운 용단 감사합니다, 카카. 그리고 한 가지 더. 뭔가? 차기 경제기획원 원장으로 누가 적당할는지. 차기 경제기획원 원장? 송유천 내각 수반이 청구를 하는 인물도 좋고, 그 못하면 송수반이 겸직하는 것도 좋고. 카카! 가서 송수반한테 그대로 전해. 경제기획원 원장으로 적당한 인물이 없으면은 송수반이 겸직을 해도 나는 무방하다고. 결국 송효찬 내각 수반은 경제기획원 원장을 겸직하게 된다. 관련 기록이다. 당시 국가재건회의 의장 박정희는 당연히 내각 수반 편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송효찬 수반의 경제기획원 원장 겸임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로부터 3개월가량 지난 후 부흥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현철 씨가 경제기획원 원장으로 취임했으며, 한 달 후 김현철 장관이 농림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자 최고회의 고문실에 가 있던 김유택 씨가 다시 경제기획원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인간 박정희. 우리는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인간 박정희를 보게 됩니다. 송효찬 내각 수반은 말하자면 박정희의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박정희 의장 측이 주도해서 만든 경제기획원에 대한 시각이 유달리 곱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 인물에게 박정희 의장은 경제기획원 원장 겸직을 용인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경제기획원을 송효찬 내각 수반에게 점령당하는 꼴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의장은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 박정희. 그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경제기획원 부원장보로 자리를 옮긴 김학렬의 해화동 집이다. 아직 날도 밝지 않았는데 이 새벽에 누구람? 누구세요? 정희요. 정희?
정의가 누구야? 정의가 누구예요? 나 박정희요. 박정희. 아이고, 머니나. 아니, 각하. 이 새벽에. 수루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만. 수루 좀 깨워요. 내가 경제와 관련해서 뭐 좀 물어볼 게 있다고. 그리고 임자는, 임자가 담그는 밀주 있지. 그것 좀 내와요. 아니, 각하.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나란 일을 의논하겠다는데. 저한테는 주인 양반의 건강이 우선이죠. 김옥남이. 자꾸 이런 식이면 자네가 집에다 담그는 밀주 거저 확 신고해버려. 됐어. 이날 새벽 박정희와 김학렬이 마주 앉았다. 지난번에 임자가 그러지 않았나? 공업화가 먼저라고. 그 공업화를 하려면 자본이 필요해. 되는 대로 외자 도입을 해야 한다고. 외자 도입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원칙적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조건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루. 예. 내가 임자한테는 숨기는 게 없는 것 알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응? 나는 임자한테는 숨기는 게 없어. 제가 특별히 권력력이 없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러신 거겠죠. 이 사람이... 사실 내가 작년 말에 미국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고 왔었어. 그때 무슨 말들이 오고 갔는지 이 사람들은 잘 몰라. 무슨 말들이 오고 갔습니까? 무슨 말들이 오고 갔는가? 1961년 11월에 워싱턴으로 잠깐 돌아가 보자. (5.16) 군사정변이 있은 약 6달 후인 1961년 11월의 워싱턴. 대한민국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와 마주 앉았다. 당시 박정희에 대한 미국 조야의 시각은 냉정했다. 혁명의 정신은 혁명 공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가난을 몰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좋은 생각이고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특히 박 의장께서 약속하신 혁명 공약 제6조에는 이 적당한 시기에 군으로의 원대 복귀가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나와 미국은 그 결정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겐 미국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경제 부흥을 위해 외자 등의 문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은 이해하고 또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군사 정변에 대한 시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박 의장께서 민정 이양의 약속을 지키신다면 아마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 봅니다만. 케네디 대통령. 예. 민정 이양을 하기 전에 나는 괄목할 만큼 한국 경제를 일으켜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어.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역사적 책무는 군인의 역할이 아니라 민간인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실현될 수 있을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외자를 도입해서 산업을 일으키면 가능합니다. 외자 도입 문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박 의장께서 민정이양 약속을 지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가 당시 민정이양의 뜻을 갖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그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민정이양보다는 권력 창출의 야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추측하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문제는 외자였다. 미국은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의 모든 것에 대해 싸늘했던 것이다. 다시 김학렬의 해화동 집이다. 그때 내가 이 가슴에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넣고 갔어. 넣고 가서 케네디 앞에다가 보였는데 냉담하더라고. 그때 내가 결심을 했어. 두고 봐라. 니들이 아니어도 나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다. 외자 도입, 소득도 있고 풀어나가기에 따라서는 일본도 있다. 카카, 취하셨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럼 더 취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가운데 제1차 계획은 제가 보기에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정을 해야 한다. 예, 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정이 필요했던 제1차 경제개발 계획.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력 석탄 등의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 2. 농업 생산 능력의 증대와 농가 소득 향상. 3. 기간 산업의 확충과 사회 간접 자본의 충족. 4. 유휴 자원의 활용. 5. 수출 증대로 국제 수지 개선. 6. 기술 진흥. 7.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의 합리적 결합으로 생산력의 극대화 도모. 자, 생각해 보십시오, 카카. 다른 건 다 접어놓고 1차 계획을 살펴보면 40.7%, 그러니까 약 41%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며 여기에 필요한 외자 가운데 우선 2억 4천만 달러를 미국에서 빌려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당장 미국의 입장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그 외자가 문제야. 당장 공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외자가 필요했지만 미국은 박정희 의장의 기대와는 달리 냉담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정희 의장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만 62년 2월 울산공업지대 기공식에 참석해서 우리들은 울산의 루르 지방의 기적을 능가하는 더 큰 기적을 일으켜 고대 신라 왕조의 영광을 되살려야 할 것이며 그것만이 우리나라를 재생의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역설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업화를 통해 경제 부흥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인간 박정희의 집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외자, 그것이 박정희 의장에게는 고민이었던 겁니다. 여보세요. 1962년의 어느 날
국가재건 최고회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최고회의 경제분과위원님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합작한 수산회사 관계자입니다. 우리가 1억 달러 정도의 차관을 한국 측에 제공할 용의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만. 뭐요? 1억 달러나 되는 돈을 빌려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외자를 주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